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WBS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모 고객사의 그 프로젝트에 수주한 관계로 금전에도 WBS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면서 이제 WBS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WBS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관리가 가능해요. 과거에 내 모 그룹사 컨설팅 할 때도 보면 그 프로젝트가 한 4개월짜리인가?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제 작성된 그 WBS를 이걸 출력해가지고 그 담당자 앞 벽에다가 판대는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진척도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척도가 만약에 이제 미흡하면 왜 미흡한지 좀 챌린지하고 각 단계별로 산출물을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왜 산출물 안 줍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 이 관리 측면에서 이 WBS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용역에 수용하기 전 착수금 있죠? 착수금을 받기 위해서도 WBS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WBS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표준 형태?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좀 표준 형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WBS는 작업 계획서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주처는 그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그 작업 계획서, WBS를 가지고 진척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중간 뭐 잔금 정산할 때 WBS 가지고 일정 체크해서 왜 이때 이 단계에서 이 일정에 왜 이런 산출이 못 나오냐 이렇게 챌린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발주처는 이걸 WBS가 굉장히 중요시하죠. 어떤 회사는 실제 발주처는 WBS 받아서 자기 판넬에 붙입니다. 벽에 붙여서 빨간색으로 줄 겁니다. 완료 여부를. 그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고, 보통 경영 컨설턴트는 짧게 3개월, 보통 6개월 정도 하는데, 뭐 가 범위가 조금 낮은 거, 작은 거는 2개월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그 프로젝트는 이제 킥오프 미팅 때 이때 WBS를 발표합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쭉 검토해서 WBS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일정,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발주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큰 문제가 없으면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양식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칸트 차트 베이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양식, 이게 저희 회사 쓰는 양식인데, 보시면 이게 단계죠. 이게 액티비티, 그 세부 활동들이고, 이게 담당자. 이게 딱 관계별로 산출물이죠. 요게 일정이죠. 보통 일정이 보시면 월 단위, 이게 월이고, 이게 주입니다. 주는 요즘은 주 5일이니까 5일 베이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 계약서에 확정되면 이 날짜 스타트가 나옵니다. 그 스타트가 나오는 관계로 이렇게 날짜까지 다 표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스타트가 결정 안 되면 이렇게 1, 2, 3, 4도 표시했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쭉 보시면 이게 8주죠. 더 있겠죠. 이게 뭐 12주 이게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액티비티하고 산출물입니다. 반드시 단계별로 최종 산출물을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 발주처 입장에서는 담당자 중요합니다. 이게 공통은 하냐, 아니면 실제 업체냐, 아니면 고객사냐, 이렇게 딱 명시해야 됩니다. 그게 좀 나중에 그 관련된 그 액티비티 전개할 때 고객사에서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크게 이게 그 대항목이죠. 대항목은 큰 덩어리를 잡는 거예요. 큰 덩어리. 큰 세부 활동들을 잡고, 그리고 이 액티비티는 최소한 주요 산출물이 관리할 수 가능한 세부화시켜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여기 보시면 보통 첫 주 때 보면 고객사 자료 수집하고 조직과 인력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킥오프 미팅 때
프로젝트 수행 범위하고 자료 수집할 거고, 키보드 미팅계 산출물과 좀 협의할 거고, 고객사의 조직과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 좀 파악할 거고, 쭉 통해서 이 키보드 끝난 시점에 이렇게 WBS 합의된, 이게 합의된죠. 합의된 WBS가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어떤 쪽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루냐, 뭐, 4일이냐,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산출문은 가급적 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젝트가 종료 시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각 단계별에 나온 산출문 있죠. 산출문을 USB 메모리에 담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돈을. 이렇게 이제 재본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WBS 일정을 보통 이거는 하루 정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투입되는 컨설턴트들이 많으면 이 WBS 일정 보고 각자 역할 분장 가능할 거고, 투입된 컨설턴트가 적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보통 한 두세 명이 투입된다면, 두세 명을 하면 이거 WBS 일정 보고 이거는 뭐 이건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신이 하고, 이거는 뭐, 공격동이 하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뭐, 고객사 제출하지 않지만. 각자 역할 분장을, 세부 담당자별로 역할 분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WBS를 만들어서 고객사, 발주처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컨셉으로 WBS가 작성됩니다. 뭐, 보기는 뭐, 심플한 양식인데, 저도 작성해보니까, 고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하냐, 아니면 조금 중항목과 소항목 사이 정도로 할 거냐, 그 고민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너무 디테일하면 또 힘드니까 조금 중항목과 소항목 정도 사이 정도의 레벨의 업무를 뽑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그 투입된 컨설턴트들 간의 역할 분장도 되고, 필요하다면 고객사 제출용 WBS하고 내부 관리용 WBS를 또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투입된 컨설턴트의 담당자별 역할 분장을 하는 거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또 산출물도 세부적으로 다 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WBS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고, 향후에 업무에 좀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